일단 비트겐슈타인의 말 드디어 하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읽기 되게 편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게 사실 정말 접근하기 힘든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 시라토리 하루이코라는 역근이께서 아주 잘게 썰어서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썰어서 입에 넣어주시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담 없이 그냥 명언 모음집 같은 거 보고 싶으시면 맞아요. 네, 아주 괜찮은 책이 아닐까. 네, 보면은 이게 역근이가 나눠놓은 거죠. 생각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네, 이렇게 7가지 영역으로 나눠놨는데 생각에 대하여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을 했고 인간에 대하여에서는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왜요? 뭐 그냥 가장 대표적이고 그냥 직관적인 거게 187페이지의 제목이 이거예요. 여성은 교육자로서의 남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남자는 착각하지만 그녀는 그런 생각에서 그 남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회적 인간, 어엿한 여성으로 바로잡아줄 교육자를 원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은 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저는 좀 남자가 책 읽는 사람을 좋아했었어요. 좀 책도 조금 읽고 약간 이런 교양을 갖고 있는 남자에 대한 약간 로망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보통 좀 끌렸을 때는 그런 거에 좀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그런 지혜로서 좀 나를 내가 본받을 게 있는 남자? 좀 멋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남자가 책을 안 읽었으면 좋겠다. 왜? 네, 지성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니키 리만 해도 그렇고. 아 진짜. 네. 이건 조금 취향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뭔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선언할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네. 그치. 선언까지는 조금 아니긴 하지, 맞아. 근데 그래서 이 페이지를 펼친 김에 바로 옆에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이거는 좀 제가 공감했어요.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윤리관은 일치한다. 그래서 커플이 닮아간다는 게 맞아요.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커플들을 보면 뭐 성향이나 이런 건 달라도 도덕관념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도덕성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 무단횡단을 용인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음주운전을 허용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정말 맞아. 봉사활동을 같이 가는 사람끼리 만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누구랑 만나는지가 참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는지를 뭐 중요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잖아요. 점점 그쵸. 계속 만날 건지 아니면 멀어질 건지도. 이거는 공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제일 먼저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데 계속 다르게 생각하라고 강조하는 문장을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네, 상식을 벗어나라. 네, 다른 맞아요. 길로 생각하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하라.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에 대하여는 계속 그냥 이제까지의 생각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서 답을 찾아볼 것을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실격이라는 말을 인간 실격? 그러면 짐승 합격.
짤 보고 제가 정말 웃었거든요. 너무 멋있다. 아, 그래 인간 실격이면 짐승으로 합격해서 살면 되지. 대박. 89번 여기서 한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대 입장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쵸. 옆에 있는 내용이 타인의 고통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항상 고민했던 생각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수다 속에서도 공감을 하면서 듣다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쪽을 쫓으면서 듣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우리는 맞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공감 받고 싶어 하잖아. 나도 공감 받고 싶고. 그러니까 맞아가 네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 않나?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분이 풀렸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서 네가 조금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 그런 거지. 완벽하게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죠. 나조차도 그런데 나조차도 나를 이해 못하겠는데 네. 그래서 그냥 그래도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스러워진 거거든요. 제 스스로가 조심스러워진 부분인데, 예전에는 친구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막 수시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막 연락도 해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되게 오히려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뭐라고 그냥 대충 공감하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해결됐어?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하는 액션들이 되게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묵묵하게 좋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되려 좀 표현을 못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함부로 공감할까봐, 함부로 어설프게 공감한다는 이야기로 상대를 오히려 상처 줄까봐 전 그런 습관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좀. 근데 이거 보면서 그래,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을 때는 내 자신이 괴로웠어요. 맞아요. 근데 남은 남이다.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순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욕심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맞아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옛날에는 네가 내 입장을 어떻게 알아? 맞아. 했었는데 야, 내 입장 몰라도 아는 척 해주니까 그 마음이, 그 정성이 고맙다, 이렇게 성숙해 나갔죠. 긍정. 아픔이 있고 나니까 좀 긍정도 생기긴 한 것 같아요. 맞아. 그렇습니다. 여기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문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언제든지 원하는 페이지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정말 엄청나게 대단하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철학자잖아요. 이런 철학자의 생각을 시대를 초월해서 근데 다른 책은 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떠먹여주는. 보통 저는 이제 좋아하는 책 생기면 그 책이랑 그 작가가 관련된 책들을 다 목록은 보거든요. 근데 이제 후기를 보니까 다른 책들은 너무 어렵다고 써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내용들을 입에 쏙쏙 넣기 편하게 잘 썰어놓은 글이다. 그게 너무 와닿네요. 근데 제가 거의 유일하게 이거는 진짜 무슨 뜻일까, 무슨 뜻으로 이렇게 써놨을까 해석을 못한 게 하나 있는데 189번이에요. 후반부가 확실히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맞아요. 재능은 신선한 물이 칼칼 솟아나는 샘과 같다. 여긴 이해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딱 약간 이미지적으로 연상이 돼요. 근데 다만 그 맑고 신선한 물이 주위로 튀어 흩어지면 제 아무리 풍부한 샘이라도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샘이 컵에 담겨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물이 튀면 싫잖아요. 근데 맑은 물을 마시는 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잘 담겨 좋은 형태로 잘 담겨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름의 이해가 되네요. 전 너무 이해가 단순하게 안 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치, 무슨 재능이라도 어딘가에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양날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이 184에 행동의 이유는 없다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는데 84? 근데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이건 나도 좀 공감 못했어. 우리는 자신의 다리가 이곳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그냥 일어난다.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라는 거는 공감을 못했거든요.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거 좀 나도 만약에 옆에 계셨으면은 이거 아니에요라고 한번 물어봤을 것 같은 항목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모든 행위들이 습관이 된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습관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났어. 걸어야 한다라는 DNA가 어딘가 있겠지만 걷는 걸 학습했기 때문에 어딘 목표를 정했을 때 거길 가기 위해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행동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문장이었다.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바로 옆에 써놓은 거 봐봐요. 해석의 차이는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해놓으니까 근데 이게 서로 모순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책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봐야 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이 책에선 이랬다가 저 책에선 저랬다가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이 되게 언어 천재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에 대하여서 말이 완벽한 것처럼 말로 모든 걸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한 부분이 있고 말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다 다르게 해석한다. 라고 말한 내용도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54번에서 한 가지 말은 다수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사랑은 애착이기도 하고 속박이기도 하고 포용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당신의 표현이 서툰 게 아니라 말 자체의 한계 때문이다라고 55번에서 얘기했다가 말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가 56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가 58번에서는 할 말이 없기에 침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곳에 있어도 적절한 말이 없다면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사고가 아니라며. 이렇게? 맞아. 그래서 말이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건 그게 내면에 있으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완벽한 진리는 없다는 거죠. 이거다. 118페이지 이거. 눈이 무언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보는 이가 눈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해석해서 저 사람을 내 안에 있는 상대를 보면서 맞아요. 내가 상대를 보고 있다고. 맞아.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게 느끼는 부분들은 맞아. 내가 똑같이 본 것 같은데 제 남자친구한테도 제가 혹시 그거 못 봤어요?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못 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눈앞에 같이 있었으니까 난 똑같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확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운전할 때도 시야가 진짜 좁은 사람이 있고 맞아요, 넓은 사람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튼 이 부분이 좀 맞아. 내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라고 딱 생각했던 구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에서 제가 진짜 의문이 많은데 171번이 고통보다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약함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왜 안락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좀 너무 설명을 안 써주셨다. 아니 그 옆에 또 그러니까 너무 설명을 다른 거는 구구절절 많이 써주셨는데 이건 또 설명을 짧게 썼네. 본인도 설명이 좀 어려우셨나? 아니 근데 근데 의왕이면 안락함을 추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170번은 저는 공감을 했어요. 인간이 약하다는 건 살아가며 받아들여야만 하는 고통을 스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고 공감을 했어요. 제 삶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오전에 쇼츠 봤던 게 하나 기억이 나네요. 그 인기 강사분이신데 영어로 강의 되게 잘하시는 분 조정석 씨인가 조정석 씨. 그쵸. 사투리 조정 쓰시면서 조정식? 조정석? 조정식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강사님. 그분이 헷갈려. MZ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MZ가 요즘 뭐라더라? 게으른 유능함이라 그랬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요. 전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 듣고 있으면 진짜 기가 막힌다고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쉽게 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1등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데 적당히 게으르게 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왜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안락함보단 사실은 고통이라기 하기보다는 노력과 열정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나를 갈아넣는 시간과 행동과 행위들 그리고 나의 정신적인 그런 에너지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근데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고 그냥 필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좀 평범하게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 맥락을 만약에 좋은 긍정의 글로서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라면 지금 나태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태한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오히려 이야기일 것 같고 왜냐면은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미 나태할 만큼 나태한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내가 볼 때는 낭비인 거지. 그러니까 되게 입장에 따라서 다른 문맥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열심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그렇진 되는 않아요. 게 근데 열심히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너그럽다. 인간은 누구나 제조일 대로 생각한다. 이건 맞아요. 자기 나름의 해석을 다 갖겠죠. 근데 자신에 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고 관용적인 사고방식을 지닌다. 저는 아니거든요, 일단. 아닌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요. 맞아. 이거는 조금 무슨 그죠. 오히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게 훨씬 많고 특히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자기를 올려치기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백인 남자의 자신감이 그렇죠. 없어요, 우리한테는. 캘리포니아에 긍정이 없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주 과격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자존심은 신체에 근거한다. 라고 해서 그... 이 말이 의심스럽다면 이런 개념... 몇 번인가요, 혹시? 네, 114번입니다. 114번. 네. 이거 왜 기억이 안 나지? 자존심이나 위험은 숭고한 개념이 아니고 신체에 근거하는데 이 말이 의심스러우면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을 가두고 그의 손가락, 두 다리, 코, 귀를 잘라보라. 그가 언제까지 이전처럼 자존심이나 위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 너무 무서워. 네. 아니 일단 그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무례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아기를 낳고 배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던가 살이 쪘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신체가 회복되면서 내 자존심이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몸에 적응하면서 나는 자존감을 회복한 거거든요. 애 낳기 전에 몸으로 변신! 이래서 제가 회복된 건 아니에요. 신체의 어떤 제약이나 어려움 때문에 자존감이 내려갈 수는 있지만 결국 자존감이 신체에 근거해서 신체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결국 내 마음과 내 정신의 문제라고 이거는 생각합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죠? 아, 왜 코 귀를 자르래? 좀 너무 극단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이것도 공감되지 않아요? 115번 옆에 있는 거 아이도 고민하고 아파할 필요가 있다. 이걸 안 해가지고 집에서 다 오냐오냐 해주면 저는 초등학교 실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학년 때 맞아. 금쪽이 된다고. 요즘에 운동회 하면 이렇게 1, 2, 3등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등수도 안 하고 그런다면서. 근데 경쟁은 건강한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네. 그리고 그 참 뭐랄까 약간 스포츠맨십처럼 그런 걸 갖추게끔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자기 감정도 조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분한 마음도 느껴보고 그거를 내가 컨트롤하는 법도 배워야죠. 맞아. 그리고 약간 상대방의 그런 것도 존중하고 이런 것들도 배우는 과정이 건강한 실패에서 다 배우는 건데 글로는 사실 배울 수 정말 없잖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96에서 이웃사랑도 이기심을 벗어날 수 없다. 이기심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있을까? 저는 이거를 제가 인생 최고로 냉소적이었던 고등학교 때 생각했었어요. 이분의 말을 읽기 전에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테레사 수녀도 그때 가장 뭔가 이렇게 이웃사랑의 심볼 같은 분이셨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이기심으로 저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저도 그냥 어쭙지 않게 봉사라는 것을 하지만 내가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안쓰러워서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인간은 한없이 부족한가 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힘들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아암 재단이나 어린이 병원에 기부를 하고 노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노인복지에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심인 거죠. 내 만족이기도 하고. 근데 왜 이기심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착한 이기심. 맞아요. 모두에게 다 베풀 만큼 큰 그릇이면 좋겠는데 신이 아닌지라. 그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분은 어쨌든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을 믿는다고 말할 경우 증거 따윈 필요 없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진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믿는 건 증거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 근데 믿으려면 애초에 근거나 증거를 찾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거 때문에 믿는 건 좀. 근데 근거가 있어야지 믿음이 가지 않나요? 어떤 나 혼자만의 신념을 만드는 것조차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게 되지 않나요? 저는 192번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192번. 시대를 앞서 달리는 것만 내세우는 사람은 어느새인가 시대에 쫓겨서 끝내 시대에 추월당하고 만다. 그냥 이것도 약간 현재를 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시대와 경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 이 시대를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어우러질지를 생각하고 내가 감히 시대를 예측하고
다음 행보를 예측한다. 다 그냥 그 욕망을 갖고 연초면 뭐 2025 트렌드 예상 뭐 자꾸 예상하고 자꾸 예상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점 보러 가고 나와 시대가 완벽하게 교감하고 감응할 때가 한순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그 시대를 사람들이 리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놓치지 말고 즐기셨으면 좋겠고 뭔가 언제나 내가 최고여야 돼? 내가 돋보여야 돼? 내가 앞에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담담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 정해놨었잖아요. 정해놨었는데 저기 윤광준의 신생활 명품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사놓는데 윤광준 씨가 되게 책을 여러 가지의 시각으로 다양하게 내놓으셨어요. 이 책을 보고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네.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머지 3권이 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얹지만 하고 그렇게 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요. 네, 윤광준 씨의 이야기로 윤광준 씨의 이야기로 네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주에도 또 꼭 만나요. 구독 좋아요 한번 해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기 영상에 나오게 한 번만 더. 야 언니 대출해. 영상 안 돼. 안 돼. 영상 안 돼. 영상 올리면 구독자 떨어져. 구독 좋아요.